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미국 하버드대 학생회가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위안부가 매춘부라는 램지어 교수의 발언은 무시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분해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교훈이 됐다면서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자고 거듭 제안했습니다. MBC가 언론사 중에 유일하게 할머니의 화상회의를 곁에서 함께 했는데요. 김건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하버드 학생들에 대한 당부로 첫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의 말은 신경 쓸 가치도 없다고 했습니다. 교수가 얘기하는 거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무시해 버리세요. 그러면서 이번 논란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면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안부 문제가 해결이 지지부진해 잊혀져 가고 있었는데 램지어 교수 덕분에 관심이 집중되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좀 정신 차려가지고 똑바로 해라 하는 걸 언질로 주기 위해서 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호소한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해보지도 안 하고 전다 이긴다 말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안 된다 하더라도 왜 위안부를 만들었습니까? 어디서? 이거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릴리안 싱 전 캘리포니아주 판사도 국제사법재판소 회부가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진실을 무시하는 일본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They're lying. They're no different than the Trump supporters who participated in the January 6 riots. 행사를 계획한 하버드대 아시아 학생회는 램지어 교수의 주장에 경악했다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했습니다. It is a historical issue, a women's rights issue, and an international human rights issue. 전 세계 위안부 연구자들 1000여 명은 램지어 교수를 비판하는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램지어 교수의 주장이 일본 정부 입장을 답습하고 있다며 여성에 대한 성착취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램지어 교수의 망언에 분노한 미국 내 한인 단체들도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하버드 총장에게 항의 서한을 보내고 3일절에는 하버드대 앞에서 규탄 집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워싱턴 여홍규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하버드대가 있는 매사추세츠와 미국 최대 도시 뉴욕의 한인단체가 마크 램지어 하버드 교수를 규탄하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뉴욕 한인학부모협회는 하버드대 총장에게 램지어 교수 사임을 요구하는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현재 이렇게 생존자가 있는데도 그거를 무시하고 한쪽에 치우친 거는 이거는 자격이 없는 거죠. 매사추세츠 한인회도 역사를 왜곡한 램지어의 논문이 학술지에 실릴 수 없도록 힘을 합치자고 호소했습니다. 저희 한국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진짜 서로 합쳐서 하나가 아닌 큰 목소리로 함께 하자는 뜻으로. 장외 집회도 잇따라 열립니다. 미 동북부 지역 한인회 연합회는 내일 뉴저지에서 걸기 대회를 열고 매사추세츠 한인회도 다가오는 3일절을 맞아 하버드 앞에서 논문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일 예정입니다. 한인단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미국인 유튜버는 하버드가 역사 왜곡에 침묵하고 있다며 대학에 제출할 탄원서에 온라인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Absolutely and 100% pure garbage, pure trash. If you're also outraged by this, if you're also sickened by this, then write your name. 논란이 커지자 하버드 측도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방크에 따르면 로렌스 바카우 하버드대 총장은 해당 논문 철회 요구에 대해 램지어 교수가 논쟁적인 견해를 표현한 것도 학문의 자유에 포함된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단 조심스럽게 관망하는 분위기입니다. 주미 대사관은 현재로선 직접 개입하지는 않고 램지어 교수를 비판하는 미국 내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버지니아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미국 법무부 기록을 통해서 미국을 움직이는 일본 로비 세력의 실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MBC는 여러 차례 시도한 끝에 일본 정부와 손잡은 로비스트를 직접 인터뷰했습니다. 그가 털어놓은 일본의 로비 전략은 자신들은 로비하는 자리만 만들고 램지어 교수 같은 입맛에 맞는 미국인 전문가를 앞세운다는 건데요.
무역 보복 조치 때에도 움직였습니다. 먼저 남재현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7월 일본이 발표한 기습적인 수출 규제 조치. 국내에서 불매 운동이 불붙고 일본에 대한 WTO 제소 검토가 시작된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 결의안이 나왔습니다. 한미일 3자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겁니다. So I'm very troubled by the growing tensions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and I urge both countries to find a way forward. 두 달 뒤 이 결의안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미국의 안보 이익에 중요하다는 문장까지 추가돼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미국 법무부에 등록된 로비 기록들을 검토한 결과 결의안 첫 표결 전날인 7월 16일 일본이 고용한 로비회사 대표 마이야 코모가 미 의원 보좌진 수십 명을 만났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취재진이 여러 차례 설득한 끝에 인터뷰에 응한 코모 대표는 그날 보좌진들과 둥근 테이블에 모여 앉았다고 말했습니다. People enjoy sitting down over lunch and talking with each other. And when you're trying to build relationships in Washington, that's a technique that is really valuable. 이 자리엔 일본 외교관 2명도 동석했습니다. They are there to observe, but they're the hosts, I should say. You know, the host is Japan, yeah. 외교관들 대신 논의를 주도한 건 로비 회사가 섭외한 전문가 2명. 대화 주제는 한국과 일본을 둘러싼 외교안보 정책이었는데 특히 한 명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매우 실망스럽다며 일본의 입장을 대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을 듣고 간 보좌진들은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하원 외교위원장과 친일본 의원들 모임인 재팬 코커스의 공동의장 같은 22개 의원실이었습니다. The people who are in the room have a lot of power because they draft legislation. When the US is deciding on a foreign policy, Congress plays a very big role in that. 일본이 이 로비 회사에 준 돈은 확인된 것만 6개월에 10만 7,800달러, 1억 원이 넘습니다. The embassy does have, a group. They build new networks this way. 수십 명의 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일본 주최 식사 모임은 지금도 매달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재현입니다. 앞에서도 언급됐지만 일본의 우호적인 의원 모임 이 재팬 코커스는 현재 100명이 넘는 규모로 커졌습니다. 그럼 이 모임을 미국 의원들이 직접 만들었을까요? 역시나 일본의 작품이었습니다. 로비 회사를 통해 모임을 만들고 이들을 다시 입법 로비의 창구로 활용하고 있는 건데요. 일본이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 미국 의회 내 코리아 코커스와 비교해봤습니다. 이어서 김세로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4월 미국 의회, 아베 일본 총리가 연단에 올라섭니다. 2차 세계대전 교전국이자 전범국가인 일본 총리로선 최초로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한 겁니다. 연설을 앞두고 식민 지배나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과 요구가 높았지만 아베는 애매한 표현으로 비껴갔습니다. Our actions brought suffering to the peoples in Asian countries. 연설 자체를 반대하는 여론도 들끓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언론은 미국 의회의 미일 의원 연맹, 즉 재팬 코커스 인맥을 최대한 활용해 한국계의 반대 공세를 막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재팬 코커스는 애초에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일본 대사관과 로비 계약을 맺은 로펌 아킨검프의 연례 보고서를 보니 자신들이 이 모임을 만들었다고 밝혀놨습니다. 아킨검프가 재팬 코커스를 만들기 위해 에이드리언 스미스, 데빈 누네즈 등 의원실을 잇따라 접촉한 것도 확인됩니다. 이 의원들은 재팬 코커스 공동의장 등 핵심 역할을 맡았고 현재 이 모임 회원은 상하원 의원 121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MBC가 외교부에 한국의 우호적인 의원을 파악하고 있는지 문의한 결과 처음엔 명단이 없다고 했다가 나중엔 코리아 코커스 의장단이 비공개를 요구해 대외비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외교부 설명과 달리
마이크 켈리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은 MBC에 명단을 보내왔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구 출신인 아미 베라와 제럴드 코놀리 등 모두 80명입니다. 이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추가 질의하자 외교부는 이름만 걸어놓은 의원도 많아 의장한테나 연락하지 개별 의원들에게는 당선 축하 인사를 보내는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한국 정부도 손을 놓고 있는 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일본의 로비력과 비교해서 취할 수 있는 건 취하는 게 좋겠죠. 우리도 적지 않은 돈을 로비 활동에 들이고 있지만 돈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경험 부족과 전략 부재가 약점이었습니다. 장슬기 데이터 전문 기자가 이 미 법무부 기록을 분석해서 설명합니다. 올해로 4번째 미국 하원 의장으로 선출된 낸시 펠로시. 미국 로비 기록에서 펠로시가 받은 정치 후원금을 찾아봤습니다. 지난 2019년 일본 로비스트로부터 받은 후원금은 11,700달러. 반면 한국 로비 회사의 후원금은 1,000달러가 전부입니다. 같은 해 로비 회사가 지급한 정치 후원금 전체 규모를 봤더니 일본이 270만 달러로 우리의 2배였습니다. To gain access, to gain influence, the more campaign contributions they make, the more access they're going to have. 한일 외교당국과 총리실이 지난 80년간 쓴 로비 자금을 다 더해보면 우리가 일본의 절반도 안 됩니다. 일본 GDP가 우리 3배인 걸 감안하면 적은 건 아니지만 격차는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워싱턴과 런던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전쟁에 우리는 아직은 스테이크 홀더가 없습니다. 진입 장벽도 높고요. 로비 대상과 범위도 다릅니다. 양국 로비스트들이 최근 4년간 누구를 만났는지 확인했더니 일본은 많기도 하지만 언론, 대학 싱크탱크로 인맥을 넓힌 반면 우리는 의회에 쏠려 있습니다. 그것도 주의회를 따로 챙기는 일본과 달리 우리는 워싱턴 연방의회에만 매달립니다.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수준 자체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은 미국의 정치인 가서 그냥 만나서 악수하고 사진 찍고 그냥 거기서 나 정치인 만났다.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지만 왜 만났는지도 봤더니 우리는 코비드, 즉 코로나19를 제외하면 전문직 비자 법안, 공동발의라는 용어가 로비 기록에 많이 나왔습니다. 한 해 20억 원 정도인 로비 예산의 3분의 1이 이 문제 하나에 들어가는데 10년째 실속이 없습니다. 예산의 3분의 1은 또 한국계가 운영하는 로비 회사 토마스 캐피털이 가져가는데 로비 기록만으로는 뚜렷한 활동 내역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금만 더 있으면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 그거는 굉장한 착각이고요. 전략이 부재하고 경험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죠. 외교부는 바이든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올해 대미 로비 예산을 7억 원 늘렸지만 늘어난 예산만큼 로비 전략도 개선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